이 영상만 딱 보셔도 여러분의 팀원들이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매일 한 분씩 수백 명의 리더분들 배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년간 고민해왔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진짜 내 편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팀원들 생각하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나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데 그러면서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국 등 돌리고 떠나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내가 리더로서 자질이 없는 건가? 많은 리더분들이 팀원들에게 잘해주고 밥 사주고 이해해주면 충성심이 생길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히려 착한 리더가 되려고 애쓰는 게 팀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만약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팀원들이 무조건 나를 따르고 충성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람 뽑아놓고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 주는 게 아까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은 뭐 저 같은 소인배는 아니실 수 있지만 저는 좀 그랬거든요. 나는 잠도 못 자고 회사 걱정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딱 시킨 것만 하고 그마저도 퀄리티 안 나와서 내가 다시 손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 돈 주면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히려 역효과 만들었던 실수들이 있어요. 그걸 나열하다 보니까 딱 5개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매니징입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지 생각이 들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도 정말 정교하게 짜고 이 메뉴만 보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돈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맛있는 거 사주고 보너스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더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뭔가 개선이 안 되고 문제 생기고 이러면 열받으니까 막 따로 사람 불러다가 막 소리하고 막 인성이 왜 그래 막 인성 탓하고 막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뭔가 정이 슬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뭔가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부터 딱 건조하게 업무만 시켜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결국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하지 뭐. 그래서 다시 업무 내가 가지고 오고 다시 직원 업무까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이거 순서대로 다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팀원들의 마음은 더 꽉 닫히고 저는 저대로 번아웃 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난 진짜 리더 체질 아닌갑다. 이거는 뭐 진짜 못 해먹겠네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제가 건축 프로젝트 PM 일을 할 때였어요. 견적을 한번 제가 크게 잘못 넣어서 한 몇 천만 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돈도 돈인데 저한테 일 주신 그 사장님이 사실 저한테 되게 큰 특별한 분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PM이란 자리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들 주신 그런 감사한 분인데 그분 실망시킨다는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오늘 잘리는 건 당연하겠고 뭐 일도 끊기면 내 커리어는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밥도 안 들어가고 눈앞도 하얘지면서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 상태로 회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당연히 분위기 안 좋죠. 이제 어떡하냐 싶은 그런 눈빛들 사람들 보내면서 근데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주야, 네 잘못 아니야. 그렇다고 내 잘못도 아니다. 회사에서 너한테 견적 넣을 때 기준 준 적 없잖아. 궁극적으로는 회사 책임이야. 그런데 네가 이 일의 프로젝트 매니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너가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너가 한번 만들어서 알려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 혼나지 않아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확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안 시켜도 막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이 잘릴 뻔했다가 살아남았으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야? 그냥 개인적으로 고마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좀 정이 많은 스타일 아니신가요? 뭐 그러니까 감동받으셨겠죠.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회사에서 한창 일 잘할 때는 오히려 꺼드럭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기회 주셔서 막 감사하긴 하지만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이만큼 받는 거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충성심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돈 벌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그냥 충성이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수년간 이걸 붙들고 고민하다가 딱 도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헌감입니다. 공헌감? 그게 뭔데? 싶으실 수 있죠. 인간이란 존재는요, 돈이나 휴가로 복지나 이런 걸로는 안 채워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바로 이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에드워드 대시라는 심리학자가 쓴 제가 정말 밑줄 쳐가면서 읽었던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돈벌이나 처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타오르는 동기로 일할 때 가장 강하다. 그리고 그 동기가 불붙으려면 딱 3가지 심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 그 3가지가 바로 관계성, 자율성, 유능감입니다. 대시 박사가 한 50년간 실험하고 논문 수백 편 쓰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없이는 절대 사람들한테 공헌감이 생기지 않고 충성심도 생겨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심지어 돈 더 많이 안 주더라도 사람을 완전히 나에게 충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깔리면요, 이탈률이 뚝 떨어지고요, 주인의식 생겨서 시키지 않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가 덜 외로워져요. 이건 제가 수백 명의 리더를 만나면서 깨달은 진짜 통찰입니다. 어디서도 보고 듣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직원들이 공헌감 느껴서 나에게 충성하게 만들 거냐? 딱 이 세 가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친하게 지내고 회식하는 거, 그게 관계성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관계성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도 나도 문제가 아니다. 회사 내에 벌어지는 문제는 기준 부재의 문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감사와 공헌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날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첫 마디 기억나세요? 이건 너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야. 문제를 사람한테 꽂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사장님이 저한테 네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냐? 라고 하셨으면 아마 저 1년 내에 그 회사 나왔을걸요. 근데 대시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재 자체로 수용된다고 느낄 때 비로소 방어를 내려놓는다라고요. 공격받는다라고 느끼는 팀원은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에만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 드시긴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잘못해도 오냐오냐 하라 이 말입니까? 잘못해도 그냥 둬야 관계가 좋아지는 건가요? 책임은 그럼 누가 집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 드시죠. 근데 핵심은 사람과 행동을 분리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일을 그따위로 해? 하면 당연히 그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팀원은 진짜 회사를 위한 이야기 안 합니다. 숨고 도망가게 돼요. 대신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뭘까? 일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성과 측정을 엉뚱하게 하고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수립해놓은 그 기준이 원인이라는 거를 리더가 먼저 얘기해주는 거죠. 잘못을 덮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일어난 원인을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기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팀원이 공포심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일과 사람을 분리하는 거, 그게 진짜 관계성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요즘 제일 답답한 팀원 한 명을 떠올리시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사실은 내가 그 기준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내일 가셔서 내가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 같이 한번 이 기준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보세요. 팀원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렸습니다. 그건 자율성이 아니라 방치예요. 진짜 자율성은 한마디로 내 일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는 감각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직접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타고 있는 동승자가 계속 훈수 두는 거예요. 야, 깜빡이 켜야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빨리 옆 차선으로 가서 빨리 가자. 10분만 지나도 미칠 거예요 아마. 진짜 핸들 놔버리고 싶잖아요. 팀원도 똑같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내 핸들을 빼앗긴 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얘가 지금 잘못 실수해버리면 우리 회사 매출 바로 타격 입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핸들을 빼앗는 거예요? 생존 문제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시려는 그 마음도 잘 알고 회사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팀원을 못 믿어서 개입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진짜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서포트는요, 이겁니다. 팀원에게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제 사례를 다시 볼게요. 사장님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프로젝트 매니저니까 라고 딱 공표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리즈 와이즈먼의 저서죠. 멀티플라이어에서는 이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와이즈먼이 수많은 기업들을 조사해보니까 딱 두 부류의 리더가 있더래요. 어떤 리더는 주변 사람들의 지능을 2배로 증폭시키는데 어떤 리더는 자기가 너무 똑똑한 나머지 팀원들의 능력을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정체성을 심어줘서 일의 핸들을 넘겨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팀원에게 너는 이 일의 책임자다라고 정체성을 공표해서 자율성을 주는 순간 목표는 리더께 아니라 팀원의 것으로 바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팀원 입장에서는 내 존재 이유가 생기고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란 걸 증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생기니까 목표가 내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자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대시 박사의 책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시가 나오거든요. 대학생들에게 한 그룹에는 퍼즐을 풀 때마다 돈을 주고 한 그룹에는 자율적으로 퍼즐을 풀게끔 만들었어요. 결과가 어디가 더 좋았을 것 같으세요? 돈을 받은 그룹이 오히려 쉬는 시간에 퍼즐 같은 거 풀지 않고 오히려 성과가 덜 났다는 거예요. 돈을 받는 순간 퍼즐이 내게 아니라 시킨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체성을 심어줘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팀원들에게 심어줘야 되냐?
여기서 이거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why, 이유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고 왜 너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팀원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 본인이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넘기세요.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해주되 그곳까지 가는 경로는 본인이 정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주면 불안해서 일을 못 맡기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how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일하는 프로세스라는 구조를 깔아두는 겁니다.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뒀으니까 이 상단 링크 꼭 참고하시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리더가 어떻게까지 붙잡는 순간 조직은 거기서 지능이 2배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은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고 내가 쓸모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쓸모가 있어지게 되겠다라는 감각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셋 중 리더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 이 유능감을 주는 거예요. 뭐 잘했어? 뭐 이 말 한마디면 사람들한테 유능감 같은 게 생기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0%거든요. 근데 진짜 유능감은 그게 아닙니다. 이 유능감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회사에 설계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주세요. 제가 수많은 회사를 컨설팅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무너지는 회사에는 이게 없고 사람이 알아서 크는 회사는 이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역할을 명확하게만 설계해주면요, 사람들이 대표님한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사가 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무자급입니다. 뭐 대부분 사원, 주임, 대리급이죠. 이분들의 핵심 목표는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끝내는 거예요. 자기 몫을 100% 해내는 거죠. 두 번째 구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꼭 회사에 있어야 되는 역할은 선생님 역할입니다. 매니저, 팀장, 과장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의 중추가 되는 허리가 되고요. 후배를 가르치고 키우는 것 자체가 이들의 주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새 프로젝트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치프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C레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무나 부장급이 되겠죠. 이분들은 스스로 회사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 리더 직급입니다.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계하고 동기부여를 전담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물론 회사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직급 체계는 더 세밀하게 쪼개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역할의 본질이 조직 안에 명확하게 살아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진짜 핵심은 이 매니저 계층이거든요. 선생님들이죠. 회사 내에서 선생님들을 키우는 거, 요걸 못하면 결국 회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회사 리더급들은요, 선생님 계층인 매니저들한테 실무도 시키고 동기부여도 시키고 새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도 시킵니다. 그럼 매니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중간에서 샌드위치처럼 짜부되는 거예요.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실무 봐주느라 치이고 결국 본인이 실무할 것도 놓치게 되고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아마 중간 관리자급 거쳐오신 분들은 되게 격공하실 거예요. 내가 내 일 다 하고 애들 뒤치다까리까지 다 하는데 위에서는 쪼우고, 이거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니저 계층들한테 선생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실무에서 빠지더라도 이 선생님들이 후배들을 길러내면서 구조가 사람을 키우는 체계가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 매니저 계층을 제대로 세워놓는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유능감을 주는 겁니다. 매니저 본인도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본인이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내가 회사에 도움이 정말로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 유능감을 최고조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팀원들이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게요.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마인드가 모자라서 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커져나갈지에 대해서 그 성장에 대한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보이는 월급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대표님이 1인 사업가거나 3, 4명, 5명 이하 규모의 소규모 회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매니저 계층을 길러내는데 집중시키십시오. 이 유능감과 공헌감, 전체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구조까지 한 큐에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채널의 목적이 뭔가요? 대표님이 없어야 더 실무가 잘 돌아가는 회사로 만들어서 회사를 스케일업하거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있는 거잖아요. 회사 구조가 사람들을 유능하게 만들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아무리 업무 매뉴얼 프로세스 제대로 잡아놔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액션 2가지 딱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분 피드백입니다. 오늘 퇴근 전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좋았다라고 한번 피드백을 줘보세요. 콕 집어서 말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대시 박사의 마음의 작동법에 따르면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즉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다루는 그런 문화 안에서 구체적이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은 팀원의 유능감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를 그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직급 체계를 짜보시는 건데요.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만의 4단계 트랙을 A4 용지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표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나갈 겁니다. 실무를 잘하게 되면 선생님이 되시게 되고, 선생님이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팀원들 뇌에 내 목표가 어딘지가 뚜렷해지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무섭게 성장합니다. 원래 본인이 할 때보다 누군가 가르칠 때 더 성장하는 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팀원들이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드는 절대 법칙, 그 한 가지 비밀은 바로 공헌감입니다. 내가 이 세상과 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그 감각. 그리고 그런 공헌감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주는 리더에게 조직원들은 무조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헌감을 실체적으로 만드는 3가지 원칙이 있었죠. 관계성, 자율성, 유능감입니다. 아까 제 사례에서 나온 그 사장님이요. 그 짧은 회의에서 저한테 이 3가지를 한 번에 해주셨던 거예요. 문제를 저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기준에서 찾으면서 관계성을 만들었고, 저에게 PM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방법은 알아서 하게끔 자율성을 주셨죠. 그리고 제가 잘했던 걸 구체적으로 집어주시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명확한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이걸 하나로 묶어서 공헌감 같은 어려운 단어로 부르기보다 그냥 인간 대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왜 행동하는지 알고 그들의 행동 동기를 명확하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심리학자가 증명한 사이언스입니다. 이 3가지를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는 것도 없고 책에서 찾아도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도 되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에 팀원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을 그려줄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도해 보세요. 그 사람 눈빛이 정말로 달라질 겁니다. 진짜로요. 오늘 영상이 한 분의 리더의 가슴에라도 닿았다면 그걸로 저는 이 영상의 목적을 다했다고 봅니다. 내가 없어야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달린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표님이 없어야 더 잘 작동하는 회사를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